2016년 사회 공유합기능사 필기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밸브의 변환 및 외부 충격에 의해서 과도적으로 상승한 압력의 최대값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체가 배출될 때 유체가 갖는 압력을 배합이라고 하고요. 서지 압력이라는 것이 과도적으로 상승한 압력의 최대값을 뜻합니다. 서지압이라고 하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네, 크래킹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압력이 상승하고 나서 이제 밸브가 열릴 때, 밸브가 열리기 시작해서 어느 일정한 유량이 확인될 때의 압력을 크래킹 압력이라고 합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압력제 밸브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 압력제 밸브라고 하는 것은 뭐 강압 밸브, 릴리 밸브, 시퀀스 밸브, 카운터 밸런스 밸브 등이 있고요. 여기 셔틀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향제 밸브로 볼 수가 있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셔틀 밸브는 이제 오어 밸브입니다. 오어 밸브. 3번입니다. 유압 기본 회로 중에 그 2개 이상의 실린더가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일 수 있는 회로. 이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 키포인트인데요. 여기서는 그 압력에 의해서 A와 B가 있다고 하면 압력에 의해서 A가 그 움직이고 작동되고 나서 B가 작동되게 하려면 이 시퀀스 회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언로딩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부하 회로죠. 무부하. 부하를 주지 않는 것. 바로 그 공급 포트로 그 공급을 하고 나서 여기 액추에이터 실린더 같은 곳에 부하를 주지 않고 탱크로 바로 순환시키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로킹 회로는 이제 의미의 위치에서 이제 정지시키는 그런 브레이크 회로가 되겠습니다. 차종 회로 같은 경우에는 압력차를 이용해서 그 보조 회로에서 유압을 보충해서 실린더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 회로를 차종 회로라고 합니다. 4번입니다. 펌프가 포함된 유압 유니트에서 펌프 출구의 압력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릴리페 밸브의 설정을 잘못했을 경우에 작동이 불량할 경우에는 이 압력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펌프 내부의 고장에 의해서 그 압력이 새고 있는 경우도 그 압력이 상승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 얼로드 밸브, 무부하 밸브 고장이 나거나 펌프 고장 날 경우에 상승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유압 회로 중에 실린더 및 밸브에서 누설이 있는 경우도 그 압력이 상승하지 않겠죠. 여기서는 속도제 밸브는요, 유량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압력과는 연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유압장치의 장점이 아닌 것. 작동도 원활하고 진동도 적다. 맞습니다. 인화 및 폭발의 위험성이 없다가 아니라 유압은 그 기름을 사용하는 거죠.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압과 비교해서 인화 및 폭발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유량 조절 무단 분석 가능하고요. 작은 캐로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조작력이 작용하고 있을 때 밸브 몸체의 최종 위치를 나타내는 용어. 노멀 위치라고 하는 것이 조작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을 때, 조작력이 작용하고 있을 때 작동 위치가 최종 위치가 작동 위치가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노멀 위치는 이제 초기 위치죠. 7번 보시겠습니다. 시스템을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회로로 두 개의 회로 사이에 출력이 동시에 나오지 않게 하는 사용되는 회로. 인터록 회로라고 하는 것이 그 A와 B가 있다고 하면 상대방 회로에 그 비접점을 걸어줌으로써 A가 움직일 때는 B가 움직이지 않고 B가 움직일 때는 A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회로죠. 공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회로로 그 출력이 동시에 나오지 않게 하는 회로, 인터록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기유지 회로라고 하는 것은 전자계정기가 자신의 접점에 의해서 동작회로를 구성하고 스스로 동작을 유지하게 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력 회로가 끊겨도 계정기 본인 스스로의 그 접점에 의해서 계정기를 계속 유지시켜주고 있는 그런 회로가 되겠고요. 정지 우선 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기유지 회로가 있다고 하면 PB1 그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 계정기로 계정기 여자가 되고 이 계정기 K1의 계정기 접점에 의해서 자기 유지가 되게 되는데요.
이것을 자기유지를 해제하는 방법에는 자 이곳에 A에 비저점을 놓느냐 B 부분에 그 비저점을 놓느냐에 따라서 해제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정지 우선 회로 그리고 기동 우선 회로로 나뉘게 됩니다. 정지 우선 회로라고 하는 것은 오프 우선 회로라고 하는데요. 우선 A에 그 비저점을 달아주는 것은 정지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프 우선 회로. B에 달아주는 거는 자 P번을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온을 먼저 기동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온 우선 회로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회로가 2개 이상 되게 되면 선임용 우선 회로와 후임용 우선 회로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이게 정지 우선 회로입니다. 이 부분 A 부분에 있는 비저점에 달아주는 것이 정지 우선 회로, 오픈 우선 회로가 되겠고요. 한시 동작 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이머를 이용해서 일정 시간 후에 동작되게끔 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온딜레이 타이머와 그 오프 딜레이 타이머가 있는데요. 한시 동작 회로라는 것은 자, 온 딜레이 타이머를 이용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충격 완화에 사용되는 그 완충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충격 에너지는요, 속도가 빠르거나 정지되는 시간이 짧을수록 커진다고 나와 있는데, 충격 에너지는 그 속도와 비례를 합니다. 자,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 2분의 mv의 제곱인데요. 충격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이 식과 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속도의 그 비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거나 정지되는 시간이 짧을수록 커지게 되고요. 스프링식 완충기는 구조가 간단하고 모든 충격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게 흡수한다는 말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이 되겠고요. 가변 오리피스형 유압기 완충기는 동작의 시작, 종료에 항상 일정한 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일정한 저항력이 발생하는 수 있는 이유는 가변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변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 오리피스형은 이제 면적을 바꿔줄 수 있는 건데요. 항상 저항력이 일정하게 발생하기 위해서 이 면적을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게 되면 일정하게 저항력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충격의 완화가 더욱 필요할 때는 쿠션 행정의 길이를 길게 하거나 감속회를 설치해서 충격 완화를 더 시켜주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고요. 9번입니다. 밸브의 조작 방식 중에 복동 가변식 전자 액추에이터의 기호.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선이 2개가 있죠. 그래서 복동 솔레노이드를 얘기하고요. 이것은 롤러식입니다. 기계 조작 방식 중에 롤러식. 이 화살표가 있죠. 이것은 복동인데 가변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동인데 가변이 가능한 뜻이고요. 가변식이라고 했으므로 이게 화살표가 있어야겠죠. 화살표가 있어야 되고 복동이라고 했으므로 선이 2개 있어야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공합 시스템 설계 시에 사이징 설계를 위한 조건은 틀린 것. 이 사이징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기를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이렇게 설계를 하는 방법을 사이징 설계라고 하는데요. 사이징 설계 조건으로는 부하의 중량, 자, 부하의 중량 얼마에 따라서 실린더의 그 내경이 결정이 됩니다. 그 반복 횟수 그리고 실린더의 행정 거리에 따라서 공기 소모량이 결정이 되고요. 여기서 행정거리라고 하는 것은 실린더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실린더 로드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행정거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실린더의 동작 방향과 부하의 크기, 사용 압력 등에 의해서도 그 사이즈 설계에 위한 조건에 속합니다. 근데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건에 속하지 않은 것, 압축기의 용량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추갑기의 사용 용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 어큐뮬레이터인데요. 어큐뮬레이터. 사용 용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추갑기는 그 탱크의 그 부수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탱크와 하는 역할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압력 보상 완충작용 축적해주고요. 맥동 발생을 진동 발생하는 것을 억제를 시켜줍니다. 촉진이 아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시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속도 제어 밸브의 접속 방식. 이 지금 체크 밸브의 그러니까 일방향 유량 밸브가 이런 기호인데요. 이게 일방향 유량 밸브죠. 일반형 유량 밸브에 이 체크 밸브와 이제 교축 밸브를 합한 것이 일반형 유량 밸브인데요. 이 체크 밸브의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이 방향을 보시면
이 유체가 이쪽으로 왔을 때는 이게 체크밸브에 의해서 막히게 됩니다. 하나만 있을 때는 아예 막히게 되지만 이 일반의 유랑 자유 밸브는 이 교축 밸브가 있기 때문에 막히지 않고 내가 이 막히는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왔을 때는 자유 흐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왔을 때만 제어가 가능하므로 우선 이 액추에이터 실린더로 들어가는 양을 제어하는 게 미터인, 나가는 것을 제어하는 것이 미터 아웃입니다. 그럼 여기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는 양을 제어하기 때문에 미터 인 방식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실린더로 들어가는 유체 양을 제어하기 때문에 미터 인 방식입니다. 13번입니다. 두 개의 복동 실린더가 한 개의 실린더 형태로 조립되어서 출력이 거의 2배의 힘을 낼 수 있는 실린더. 13번 같은 경우에 텐덤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복동 실린더가 한 개의 실린더 형태를 조립하는 거죠. 직렬로 이제 연결하는 것이 텐덤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다위치 제어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를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 주는 텐덤 실린더로 출력이 거의 2배의 힘을 낼 수 있는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답 1번이 되겠고요. 로드리스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 로드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로드가 되는데 이 로드를 없앰으로써 굉장히 좀 긴 공간상 설치 공간도 낮추게 되고 행정거리도 늘린 그런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로드를 아예 없앤 그런 실린더가 되겠네요. 답은 텐덤 실린더가 되겠고요. 자, 14번입니다. 실린더 피스톤의 운동 속도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밸브. 운동 속도라고 했으므로 이것은 유량 제어 조절 밸브, 그러니까 유량 제어 밸브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이압 밸브는 이제 엔드 밸브죠. 그러니까 논리 밸브나 이제 방향 제어 밸브에 속하겠네요. 서트 밸브도 오어 밸브죠. 체크 밸브는 역류 방지하는 그러면 방향 제어 밸브나 논리 제어 밸브에 속하겠습니다. 이 급속 밸브는 이제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만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밸브죠.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공기 건조 방식 중에 마이너스 70도 정도까지의 전후점을 얻을 수 있는 것. 공기 건조 방식에는 흡수식과 흡착식 그리고 냉각식, 냉동식이 있는데요. 이 흡착식 같은 경우 이제 고차 흡착제를 이용해서 수분을 흡착하는 방식인데 전후점 마이너스 70도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설정 온도를 낮추는 원리로 하는 것이 이제 냉각식, 냉동식을 볼 수가 있고요. 흡수식은 이제 건조제를 사용하는 것이겠죠. 답은 3번 흡착식이 되겠고요. 자, 16번 보시겠습니다. 신호의 개수에 사용할 수 없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은 1, 2, 3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카운팅이라고 하죠. 카운팅. 그럼 카운터를 사용해야겠죠. 전자 카운터, 공합 카운터, 메카니컬 카운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유압 카운터는 신호 개수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공합 카운터는 사용할 수 있는데 유압 카운터는 왜 사용할 수 없느냐? 공합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공합이 보통 공합 같은 경우는 0.5메가파스칼, 유압 카운터는 4메가파스칼 정도를 사용하는데 유압 카운터도 힘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합 카운터에 비해서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공합 카운터는 사용할 수가 있지만 유압 카운터는 위험으로 압력이 세기 때문에 유압 카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17번 보시겠습니다. 압축 공기에 응축된 물과 고형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필터의 기호. 이렇게만 있으면 필터를 뜻하는데요. 자, 이렇게 서 있는 거는 이제 응축수를 분리시켜주는 드레인 부치 필터를 뜻합니다. 응축된 물, 응축수를 분리시켜주는 그리고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필터, 응축수 분리, 그러니까 드레인 부치 필터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은 서비스 유닛을 뜻합니다. 서비스 유닛은 드레인 부치 필터 플러스 강압 밸브 플러스 윤활기가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엔드 밸브, 이압 밸브가 되고요. 4번은 이제 서틀 밸브를 뜻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세 개의 공합 실린더를 A 전진, B 전진, C 전진, A 후진, B 후진, C 후진의 순서로 제한의 회로를 설계하자 할 때 신호의 중복을 피하려면 최소 몇 개의 그룹을 나눠야 하는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는
캐스케이드 회로와 회로 설계 방식에는 캐스케이드 방식과 스태퍼 방식이 있습니다.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의 개수가 적고요. 그 스태퍼 방식 같은 경우는 릴레이 개수가 많습니다. 근데 릴레이 개수가 많은 이유는 릴레이 개수마다 그 동작을 알아볼 수 있게 한 것이 스태퍼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디버깅, 오류를 잡는 디버깅 작업에서는 캐스케이드 회로에서는 어렵고요. 스태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습니다. 디버깅, 오류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설계를 할 때 우리가 릴레이마다 그 동작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 A 전진 그 전진과 후진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그 실린더별로 나누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진 후진 나누면 A 실린더 전진, B 실린더 전진, C 실린더 전진. 그리고 후진은 A 실린더 후진, B 실린더 후진, C 실린더 후진. 아니면 A 실린더 전진, A 실린더 후진. 그리고 B 실린더 전진, B 실린더 후진. 혹은 C 실린더 후진, C 실린더 전진, C 실린더 후진.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으므로 그 전진과 후진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두 그룹. 이게 실린더별로 나누게 되면 세 개로 나눠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공합 실린더 제어 밸브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연율 분무 급유하는 기계 명칭. 딜에는 응축수를 분리하는 거고요. 에어 필터는 여곽이죠.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기압 설정하는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공기압 조절 장치. 루브레이케이터가 윤활기죠. 윤활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유압류로서 갖춰야 할 성질을 옳지 않은 것. 내연성이 커야 되고요. 점도지수가 커야 됩니다. 이 점도지수가 크다는 말은 점도지수가 뜻하는 게 그 온도 변화에 대한 그 점도 변화인데요. 점도지수가 크다는 것은 그 온도 변화에 대한 점도 변화가 낮다는 뜻입니다. 점도지수가 크다는 뜻은요. 윤활성이 우수해야 되고요. 최적탄성계수가 커야 됩니다. 최적탄성계수라는 말은 압축하기가 어려울수록 최적탄성계수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유압류는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최적탄성계수가 크고요. 공합 같은 경우에는 압축성이 크기 때문에 최적탄성계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21번입니다. 기계적 에너지로 압축 공기를 만드는 장치는 탱크는 저장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공기 압축기는 압축 공기를 만들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죠. 공기 압축기 컴프레셔가 되겠습니다. 컴프레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냉각기는 이제 온도를 낮춰주는 열 교환기가 되겠고, 건조기는 공기를 건조 공기로 만들어주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고, 22번입니다. 자, 액추에이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밸브. 속도를 조절하는 밸브는 유량 제어 밸브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강압 밸브는 이제 압력 제어 밸브, 힘을 제어하는 압력 제어 밸브에 속하고요. 방향 제어 밸브는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밸브가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공유압 변환기의 종류가 아닌 것. 공유압 변환기에는요, 구조에 따라서 비가동형, 블레더형, 피스톤형으로 분할 수 있습니다. 종류 아닌 것. 3번 플로트형이고요. 24번입니다. 공압 조정 유닛의 압력 조절 밸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여기서 공압 조절 유닛에는 쓰이는 압력 조절 밸브는 강압 밸브가 쓰입니다. 강압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강압 밸브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압력 유량 제어 밸브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생산의 압력 증압해서 이건 증압기죠. 증압기. 밸브 시트에 릴리프 구멍이 있는 것이 논브리드식 릴리프 밸브를 뜻합니다. 여기서 공기 조정 유닛에 사용되는 압력 조절 밸브는 강압 밸브이므로 강압을 목적으로 사용한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분산 노즐과 수신 노즐이 같이 있고 배합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공압기기. 이것은 반향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알아주시고요. 26번입니다. 그림의 유압 기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은 그 유압 모터입니다. 유압 모터. 유압 모터에 대한 기호입니다. 보통 유압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것은 모터와 실린더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서 유압 펌프이다라는 것은 틀렸죠. 모터죠. 모터 기호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유압 액추에이터 모터이므로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유동 운동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두 개의 오일 출입과 교대 오일을 출입시키게 됩니다. 이게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 운동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요동형 유압 모터는요, 이렇게 일정한 그 회전에 의해서 이렇게 분출하는 범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동형은 이렇게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호를 우선 그 유압 모터인지 요동형 유압 모터인 걸 아셔야겠죠. 이 기호를 외워두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회로의 압력이 설정압을 초과하면 경막이 파괴돼서 회로의 최고 압력을 제한하는 것은 유체푸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체푸주와 압력 스위치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유체푸주는 설정압이 초과되게 되면 경막이 파괴해서 이제 최고 압력을 제한하는 것을 릴리프 밸브와 같은 그런 안전 밸브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압력 스위치 같은 경우 설정압이 넘어가게 되면 개폐를 해주는, 압력이 되면 개폐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압력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27번이 답이 1번이 되겠고요. 28번입니다. 피스톤이 없이 로드 자체가 피스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쇼싱 로드의 강도를 필요로 하는 게 자주 이용되는 것. 자, 피스톤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자, 램과 플런저가 있는데, 램은 지름을 작게, 그 다음에 길이를 크게 해주는 것이고요. 플런저는 지름을 크게, 좀 설명이 잘못됐네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 같은 경우는 지름을 크게 해주고 길이를 작게 해주는 거고요. 플런저는 지름을 작게 해주고 길이를 길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램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을 좀, 길이가 짧은 대신에 힘이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는 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로드의 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자주 이용되는 거, 피스톤 대신에 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죠. 램형 실린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양로드 극동 실린더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의 로드를 똑같이 면적을 같이 해줌으로써 속도를 같게 해주는, 그러니까 전진 속도와 후진 속도를 같게 해주는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이 다이어프램 같은 경우는 격판 실린더죠. 격판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격판이 있어서 굉장히 그 깨끗한 공기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관리 면적을 줄인 길이가 단면 추세에 비교적 긴 경우, 교축은 초크와 오리피스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단면 추세에 비해서 길 경우는 초크를 쓰고요. 짧은 경우 오리피스를 사용합니다. 긴 경우이므로 초크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0번입니다. 자, 유압 펌프의 동력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 자, 이 문제는요. 자, 우선 동력 단위가 킬로와트 단위가 있고요. 자, PS 단위가 있습니다. 구하는 공식은 LP는요. 450분의 압력, 송출 압력 곱하기 송출 유량 킬로와트 단위가 있고요. 잘못했네요. 설명 잘못했네요. 450분의 PQ는 PS 단위고요. 612분의 PQ는 킬로와트입니다. 자,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아시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PS 단위는 자, 킬로그램 중 퍼 미터 퍼 세크로 나누게 되면 75kg 중 퍼 미터 퍼 세크고요. 그 1kW는 102kg 중 퍼 미터 퍼 세크입니다. 여기서 450과 612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서는 세크 단위죠. 근데 여기서는 미누스 단위입니다. 그래서 60을 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75 곱하기 60을 해주면 450이 나오고 102에서 60을 곱해 주면 6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단위는 어렵지 않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31번입니다. 유접점 방식 시퀀스에 활용되는 것. 이 유접점 방식과 자, 무접점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유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릴레이 기반인데 릴레이 기반. 그 무접점은 이제 PLC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자 같은 거. 전자 릴레이는 유접점이죠. 그래서 푸시 버튼 그 릴레이 기반 사용된 거 유접점. 역동 릴레이도 유접점이 되겠습니다. 사이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자죠, 소자. 그래서 무접점 방식에 사용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